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이비 놀이지도사 애국가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미듬이라고 하는데요. 한 10여 년 정도 영유아들과 함께 놀이하고 또 놀이를 지도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현장에 있었고요. 지금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놀이치료하고 또 부모와 아이의 놀이를 평가하고 코칭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놀이 지도사에 들어오신 분들은 관련 분야의 민간 자격증이 필요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관련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놀이를 다 지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는 어떻게 하면 내 아이랑 더 잘 놀아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베이비 놀이 지도사니까 베이비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네, 영유아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활용할 수 있겠죠.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 또 뭐 보육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문화센터라든지. 저는 이제 심리상담센터를 경영하다 보니까 국가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바우처 사업들이죠. 그럴 때 실제 제공 인력, 그러니까 놀이를 지도하고 이런 선생님들의 어떤 이력들을 넣을 때 관련 민간 자격증이 꼭 필요하거든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랑 끝까지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2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이제 우리가 놀이를 지도한다고 할 때 놀이가 뭔지 개념이나 또 이론들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에 가서는 제가 실제 놀이를 할 때 어떤 기법들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아주 실제적인 미술놀이라든지 뭐 음악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놀이의 개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놀이하면 어떤 게 떠올리세요? 저는 그 공기놀이 많이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뭐 숨바꼭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되게 많은 놀이들이 생각이 나요. 저희 때는 산에서, 들에서, 동네에서 막 흙 가지고 놀고 나뭇잎 가지고 놀고 꽃 가지고 놀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그럴 환경이 아니어서 좀 안타깝긴 하죠. 여러분은 놀이하면 어떤 장면들이 떠올려지시나요? 사실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놀이치료실에서 제가 치료했던 아이들의 이제 사진들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의 트라우마 장면 때문에 이제 왔던 친구인데 이렇게 병원 놀이를 해요. 이 장면은 여기 작은 강아지 보이세요? 여기 작은 인형이 있고 이제 이렇게 말들이 이걸 보호하고 있대요. 여기 호랑이 때문에요. 실제 이 친구는 어린이집에서 또래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왔던 그런 친구예요.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바위? 아니, 이거 똥이에요, 똥. 피규어 중에 이런, 네. 자, 여기 사람 보이시죠? 이 친구는 그 이혼에 대한 이혼 가정의 친구였는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사실 놀이 장면이 단순한 그냥, 놀면 뭐해. 이렇게 이런 그런 쓸데없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또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놀이에 대한 중요성들 이런 것들을 많이 조명하면서 다들 놀이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놀이가 뭐예요? 그럼 놀이가 아닌 건 뭐죠? 놀이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놀이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할 때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놀이 지도사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어요. 1년간의 대화보다 1시간의 놀이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 수 있대요. 오, 대단하죠? 네,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놀이는 되게 원초적인 활동이에요. 의식과 언어 이전의 것이니까 계획하고 의도적인 것보다는 더 내면적인 것들, 무의식의 것들이 올라오기도 하니까요. 자, 그리고 자,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놀이를 이해할 때 자유의 결정체. 네.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세요.
몇 시간까지 옮기세요. 1등으로 옮기세요. 이러면 그건 더 이상 놀이가 아니죠. 되게 중요한 건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게 놀이고요. 되게 놀이의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는 목적이 없고 자발적이어야 된다. 같은 맥락이죠. 정해진 것이 없으면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몇 시까지 끝내세요. 이거 놀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자, 놀이는 그 자체가 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놀이를 통해서 이거까지 끝내면 뭘 줄게.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보상이 된다는 거죠. 자, 아동에게 놀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동에게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아까 봤던 것처럼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많이 드러내거든요. 아동은 놀이를 통해 경험, 생각, 감정, 소망 등을 표현하지요. 네, 되게 많은 것들을 표현하지요. 내적인 혼란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놀이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직면하게 된다. 네, 실제 이제 트라우마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그 장면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놀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해해가고 그리고 마침내 그걸 직면하고 또 그걸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거고요. 자, 아동의 문제 해결을 촉진한다. 성장하고 자기 표현을 돕는 수단이 되고 놀잇감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한다. 아동들에게 있어서 놀잇감이라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단어이다. 성인들은 이야기할 때 감정, 생각,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잘 표현하지 못해요. 아이들은 자기 이야기를 표현할 때 그 단어가 되는 것이 바로 놀잇감이고 놀이라는 거죠. 자, 놀이의 정의, 사전적 정의 한번 볼까요? 사전적 정의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제가 두 가지 박스 쳤죠.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사전적 정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겠죠? 자, 놀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정의를 했는데, 자, 듀이는 유아의 문제 해결력을 증진하는 활동이다. 실러는 잉여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이다. 프레벨은 인간 본선의 자유로운 활동의 표현이며 연습이다. 프로이드는 정서,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이작은 삶 자체이며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수단이 된다. 각자 이렇게 놀이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자, 브루노는 뭐라고 했을까요? 놀이를 영유아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것들을 좀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적응 능력이라든지 융통성이라든지 창의성 이런 걸 기르는 거라고 이해했고요. 자, 레비는 뭐라고 했을까요? 놀이가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역동적인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자, 되게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놀이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무슨 정신적인, 교육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여러 차원에서 놀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자신의 의지로 하는 행위이고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 즐거움을 수반하는 거, 네, 이런 것들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자체가 학습의 수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학습을 정해놓은 학습, 목표, 이거를 위해서 놀이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 놀이 자체에서 인지발달, 학습에 대한 것들이 성장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겠어요. 자, 놀이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 정의만으로는 뭔가 미흡해 라고 생각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허트와 여러 학자들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닌 것들, 이것과 유사한 것들을 이렇게 비교할 때 개념을 잡기 쉽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크게 탐색과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놀이와 탐색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펜슬과 스케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놀이는 유기체에 의해서 아동이죠. 네. 아동에 의해서 주도되지만 네. 탐색은 뭐예요? 자극. 새로운 장난감이 왔어요. 그 장난감 자극. 새로운 움직이는 게 왔어요. 그거에 의해서 새로운 생님이 왔어요. 그 자극에 의해서 주도되는 행동이 탐색이다.
자, 놀이는 대상에 대한 자극의 생성에 중점을 둔다면 탐색은 자극을 주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거. 이게 뭐지? 아, 누르면 소리 나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셋째, 영유아의 요구와 흥미의 지배를 받고 놀이는 자, 탐색은 대상의 자극적 특성의 지배를 받는 거죠. 좀 다르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볼게요. 자, 탐색은 놀이 전에 이게 뭐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낯선 사물을 대할 때 사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는구나. 전형적인 행동들이 있고요. 진지하고 낯설게 살펴보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울 거고요. 자, 반면에 놀이는 어떨까요? 탐색한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놀이가 이게 뭐지? 라고 질문하는 것이었다면 죄송합니다. 탐색이 이게 무엇이지? 라고 질문하는 것이었다면 놀이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놀지? 이렇게 좀 다른 측면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탐색이 끝나면 친숙한 사물이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자극이 유발이 되죠. 다양한 행동들, 즐거움을 가지고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놀 수 있겠죠. 자, 탐색과 놀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놀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 또는 학습. 네, 학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거의 의미를 좀 보면 수동적이죠. 네.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했다기보다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강요적이고 지시적이죠. 여러분은 월요일날 출근할 때, 네, 강요적이고 지시적이죠. 단조롭고 흥미가 없을 수 있고요. 외적인 동기가 유발되죠. 네, 내가 맡은 일이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직책이 있으니까, 또는 급여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목표 중심적인 이루어내야 될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일에 대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놀이는 어떤가요? 일과 비교해서 놀이는 네, 능동적이죠. 자발적이죠.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요. 재미가 없으면 놀이가 아니죠. 내적인 동기 유발. 자, 놀이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외부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벽돌 블록으로 집을 짓는데 멋진 집, 건축학적으로 멋진 집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 자체가 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니다. 어떤 경우는 일에 있어서도 능동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어떤 경우는 놀이인데도 조금 좀 자발성이 좀 강요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즐거움도 마찬가지고요. 내적 동기, 외적 동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과정과 결과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딱 전혀 구분된다기보다 상호 연관성이 좀 있고 서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놀이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자, 놀이의 특성이 쭉 정리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놀이를 지도하고 또 놀이를 이제 관찰하고 또 놀이를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놀이의 특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겠죠? 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적 동기화. 네. 자, 여기서 제가 시험에 외적 동기화 그러면 틀리겠죠? 자, 한 문제 알려드렸어요. 자, 목표 지향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과정 지향적이다. 자, 비사실적 속성이 있다. 네. 자, 흥미에 부합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한다. 자,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동물이 되기도 하고 자기들이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4살 꼬마아이가 동물을 수술하기도 해요. 비현실적이죠? 네, 놀이 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요. 즐거운 것이어야 돼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겠죠? 흥미롭고요. 자, 외적 규칙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져서 자기들이 정해진 규칙, 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규칙을 정하고 놀이를 진행하거든요. 자, 자유선택. 네. 자, 놀이실에 들어갔어요. 또는 이제 집에서 놀아요. 뭐 놀이터에서 놀아요. 그럴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놀아. 이건 자유선택이 아닌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치료 장면에서 자유놀이 하세요
라고 하는데 아이 입장에서 전혀 자유놀이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놀아볼까? 이 놀이 해볼까? 엄마가 뭐 할게. 너는 이거 해. 이렇게 되면 그건 자유가 아닌 거죠. 자, 유연성. 네, 놀이의 특성 중에 아이들이 실험 행동을 많이 하고 또 탐색도 해보고 창의성 있고 융통성 있는 사고들을 하게 되는 게 또 놀이의 한 가지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놀이가 좀 이렇게 분류가 돼요. 어떤 분류들이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 인지놀이가 어떤 것들로 있는지 분류가 되는데요. 인지적인 행동을 토대로 하는 놀이들을 말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능놀이, 연습놀이, 주로 영유아 시기에 이루어지는 놀이들을 말하죠. 이렇게 주먹을 꽉 친다거나 또는 이렇게 계속 던져본다거나 모빌을 건드렸는데 내 손가락으로 모빌을 건드렸더니 모빌이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죠. 이런 것들, 반복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상징놀이. 이때는 전도작기에 하는 놀이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역할, 사물, 행동, 언어의 가작화, 네, 상징화,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놀이가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이런 펜을 가지고도 여보세요, 거기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전화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규칙 있는 게임. 네, 구체적 조작기에 주로 하는 놀이로요. 어떤 게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는 거죠. 자, 구성놀이라고 하는 건 놀잇감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블록으로 집도 만들고 기찻길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 블록들로 로봇도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자, 사회극놀이. 네, 상징놀이가 더욱 발전한 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첫 번째가 인지적인 놀이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사회놀이. 사회놀이라고 할 때는 누가 들어와요? 타인,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하는 놀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네요. 자, 사회놀이 첫 번째, 단독놀이. 혼자 노는 거죠. 빨고, 건드려보고, 주물주물하고, 그렇죠? 병행놀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아들과 같거나 유사한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상호작용은 없는 거예요. 네. 같이 있지만 혼자 노는 이런 거죠. 자, 연합놀이는 뭘까요? 연합놀이는 여럿이 같이 놀이를 하는데 상호작용이 있다. 네. 서로 같이 얘기도 하고 규칙도 만들어보고 내가 아빠 할게, 너는 엄마 해. 자, 이거 만들어서 우리 먹자. 냠냠냠냠. 이렇게 해서 연합하는 놀이죠. 자, 협동놀이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럿이 같이 조직화된 놀이를 하면서 리더가 있는 놀이예요. 자, 묵은 꽃이 피었습니다. 할 사람 요리요리 붙어라. 다 붙어가지고. 자, 그 안에 여럿이 규칙이 있죠. 술래가 눈을 감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동안에는 막 빨리 와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술래가 눈을 떠서 보는 순간 움직이면 안 되는 이런 다 함께 조직화돼서 하는 협동놀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놀이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놀이의 기능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이게 스마트하게 쓰려면 기능들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이 펜을 쓰고 있는데 네, 포인터를 쓰고 있는데 기능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놀이 지도사라면 놀이의 기능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놀이는 유아의 수준과 속도에 맞춰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기회가 있다. 네, 놀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적응하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처한 환경이나 어떤 역할에 따라 기능하고 적응적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놀이는 유아에게 어떻게 해요? 상상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의 기회를 줘요. 네, 문제 해결력. 중요한 단어들 많이 나오죠. 자, 처음에는 가지고 놀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클레이 뚜껑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클레이 색깔을 처음에 주물주물 하다가 섞어봤더니 내가 원하는 색깔이 됐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좀 시도해보면서 상상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이 발전되는 거죠. 자, 개별성, 정체성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르니까 되네? 나를 알아가고 이런 정체성도 발전해 가는 거고요.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네. 외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학습이 아니라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확장될 수도 있고
숫자의 개념도 알아가게 되고, 케이크, 조각 케이크 있네. 그 케이크 놀잇감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8조각이네? 그럼 우리가 몇 조각씩 먹을 수 있겠네? 수 개념도 학습할 수 있는 거죠. 놀이는 유아에게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소속감, 유대감, 다른 사람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놀이 가치, 우리가 놀이 지도사라면 놀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알아야겠어요. 어떤 가치들이 있을까요? 신체 발달, 기본 운동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네. 놀이를 하면서 소근육, 대근육이 많이 발달하게 되지요. 인지 능력이 발달합니다. 네. 생각의 주머니가 쑥쑥 자라지요. 자, 언어 능력 발달합니다. 네. 말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단어를 배우기도 하고 또 단어가 확장되기도 하고 표현해 보기도 하죠. 자, 정서적인 부분, 사회적인 향상, 뭐 말할 것도 없이 놀이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요. 자, 창의성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육적. 그럼 놀이를 하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만 좀 놀고 공부 좀 해. 그렇게 놀아서 되겠니? 자, 아니 그러면 놀이가 교육적인 가치도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놀이 시간이 바로 학습 시간이래요. 왜 그럴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베이비 놀이지도사인데 이 영유아 시기에는 잘 노는 게 곧 학습이고 성장이라는 것이죠. 자, 놀이 시간은 교육 시간이 돼요.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매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놀이 시간은 또 평가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인지, 사회, 정서, 신체 이 모든 능력들을 표현해 볼 수 있고 사실 놀이 지도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제가 치료하는 장면에서는 이 친구는 놀이가 조금 그 인지적인 부분에서 경계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도 되죠. 자, 그리고 그 시간에는 놀이가 치료하는 시간도 된다.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 분노, 짜증, 서운했던 거, 억울했던 거. 선생님, 억울했어요.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자, 여러 교육적 가치들을 봤고요. 이건 제가 이제 봤던 참고 문헌들입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놀이의 개념을 좀 살펴보았어요. 어떤 것이 놀이이고 어떤 건 놀이가 아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구체적인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